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도대체 어디가 끝일까요?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이고 자식을 향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유산을 며느리 몰래 빼돌려 친정집까지 제멋대로 팔아치우고 시누이 명의의 아파트를 샀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제 친정 어머니의 유산 5억 원을 훔쳐 딸 자식 호강시켜 주려다 법원에 전 재산 가압류와 형사 고소로 인생이 통째로 송두리째 파멸해버린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통쾌한 인과응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했던 오점인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지켜내어 아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강도들에게 제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중소기업의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월급은 뻔했고 씀씀이는 해퍼서 늘 제 유통업체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시누이와 남편을 키우셨는데 유독 시누이에 대한 집착과 편애가 심하셨습니다. 30이 되도록 직장 하나 없이 노가다를 전전하는 시누이의 카드값을 남편이 대신 막아주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게 전화를 걸어 시누이 시집 미천을 대라며 당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지만 그들의 탐욕은 제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고향집을 지키시며 저를 키워주셨던 제 친정어머니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은 고향의 작은 단독주택과 평생 모으신 정기예금 그리고 보험금을 합쳐 대략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기에 그 유산은 고스란히 제 명의로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진 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장모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당신 몸도 추슬러야지. 장모님 고향 집이랑 상속 재산 처리하려면 법무사 통해서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대. 당신 명의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그리고 상속 서류들 내가 대신 처리해 줄 테니까 금고 비밀번호 좀 알려줘. 당신은 그냥 쉬기만 해.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상실감에 눈앞이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안방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악마에게 제 칼자루를 쥐어준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저는 어머니의 유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속 전문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어라? 이소영 씨, 그거 남편분이 대리인 자격으로 오셔서 이미 한 달 전에 상속 재산 협의 분할 서류 다 접수하셨고 고향 집은 다른 사람한테 매매 계약까지 끝내서 대금까지 다 치르셨던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집을 팔았다고요?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나요? 법무사 사장님은 당황하며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상속 자금 5억 원 전액이 이소영 씨 계좌로 들어왔다가 당일에 바로 박오호 씨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박오호 씨는 시누이분 아니신가요? 그리고 그 자금으로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셨던데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피눈물이 밴 유산 5억 원이 통째로 시누이 통장으로 들어가 아파트 잔금으로 쓰였다니요. 심지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의 유품이 가득한 고향집까지 제 동의도 없이 팔아치웠던 겁니다.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는 저와 남편밖에 모릅니다. 범인은 내부자 제 남편 놈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당장 시댁으로 와. 나 지금 그리로 가니까. 남편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집인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대답을 끊고 즉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여앉아 신축 아파트 도면과 카탈로그를 보며 깔길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가구 브랜드를 고르며 신이 나 있었죠. 제 서슬퍼런 얼굴을 본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당신 내 친정엄마 유산 5억 원 어디로 돌렸어? 법무사한테 다 듣고 왔어. 내 인감도장 훔쳐서 위임장 위조하고 친정집까지 팔아치워서 신우이 아파트 사줬다며 당장 내 돈 내놔. 제 고함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특유의 적반하장 태도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어디서 시댁에 와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내 돈. 부부가 결혼했으면 내 돈이 내 아들 돈이고 내 아들 돈이면 우리 집안 돈이지 그게 왜 내 돈이야? 장모가 죽으면서 남긴 돈 어차피 공돈인데 우리 딸년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야. 공돈? 우리 엄마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암 투병하면서 놔주려고 남긴 돈이 공돈이야? 당신들이 사람이 맞아? 짐승도지 새끼 먹이려고 남의 새끼 피눈물은 안 내. 남편 놈도 옆에서 뻔뻔하게 거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동생이 이번에 장가갈 나이도 찼는데 집 한 채는 있어야 기 안 죽고 결혼하지. 어차피 당신 쇼핑몰로 돈 잘 벌잖아. 장모님 유산은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일에 썼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다 갚을게. 나중에 갚아? 위임장 위조해서 남의 전 재산 도둑질해놓고 갚는다는 소리가 나와. 너희들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이 사기극 가만둘 줄 알아? 당장 경찰에 고소하고 당신들 다 전과자 딱지 붙여줄 테니까 각오해. 제가 악을 쓰자 신우이가 얄밉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형수님 고소해보세요. 법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로 처벌 안 받는 거 모르시나 본데 이미 아파트명에 제 이름으로 다 등록됐어요. 억울하면 대출이라도 받으시든가 왜 와서 행패해요? 짜증나게. 신우이의 그 천박한 비웃음을 보며 저는 오히려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친족상 도래를 들먹이며 법을 비웃는 쓰레기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들. 그 잘난 주둥이로 법을 논했으니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 곧바로 법조타운에 있는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남편의 행위가 단순히 부부간의 돈 문제를 넘어 제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사문서 위조는 친족상돌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역시 제 훔친 돈으로 매입한 작물이거나 불법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묶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남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신우이 명의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에 대한 전면 처분금지 가처분 및 전 재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제 확실한 증거들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 도용 정황, 남편이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본 문자 내역, 법무사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단 며칠 만에 신우이 아파트에 빨간 가압류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습니다. 신우이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가압류 때문에 전면 거부당하고 남편에게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가 날아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사무실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노망이 났었다. 내 딸년 아파트 가압류 좀 풀어다오. 당장 그 돈 이자 쳐서 돌려줄 테니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 아들 전과자 되면 회사에서 잘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엄마가 동생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서 눈이 돌았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간방 가면 끝장이야.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잘려? 넌 회사에서 잘리는 걸로 안 끝나. 간방 가서 콩밥 먹어야지. 당신들이 내 엄마 유산 훔쳐서 딸년 아파트 혼수해줄 때 내 피눈물은 안 보였지? 이자 필요 없고 5억 원 전액의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낼 테니까 길바닥에 나 앉을 준비나 해. 재판 결과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교과서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은닉하고 위조 서류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직권 면직 처리되었죠. 신우이의 명의로 된 신축 아파트는 사행위로 인정되어 강제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경매로 낙찰된 대금 5억 원은 고스란히 제품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사유 100%를 인정받아 위자료 5천만 원과 아들의 양육권까지 완벽하게 사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방에 보내고 딸 자식 아파트까지 경매로 날려먹은 충격의 화병으로 쓰러졌고 시누이는 아파트 분양 대금을 물어내느라 빚쟁이들에게 쫓겨 시골의 보증금 2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습니다. 출소한 전 남편 역시 전과자 신세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며 엄마와 동생의 원망을 한몸에 받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돌려받은 5억 원으로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던 고향집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외할머니의 정원이 있던 그 집에서 상추를 심고 꽃을 가꾸며 누구보다 풍요롭고 눈부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치려는 강도들에게 절대 용서나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탐욕의 눈먼 자들을 처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의 자비 없는 철퇴로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부숴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 속 시원한 복수국이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